다음 증시 상승 랠리를 주도할 업종은 뭐가 될까? 자, 필라델피아 반도체 지수가 52주 신고가를 내면서 매우 강한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22년 1월달 이후로 최고치를 찍었죠. 종전 고점도 넘어섰습니다. 엔비디아를 필두로 반도체가 지수 랠리를 주도했던 것처럼 우리에게 직접적으로 돈을 벌어다 줄 업종 알아보는 시간을 가져볼게요. 제가 주도주, 종목 선택을 하는 방법은 몇 가지 기준이 있습니다. 먼저 밸류에이션, 싸냐 비싸냐의 문제죠. 이건 지수와 종목 모두에 해당됩니다. 그리고 수급, 얼마나 강하게 매수세가 들어오느냐의 문제예요. 그리고 차트 분석, 차트 분석을 통해서 주도주를 찾는 방법, 손실 없는 주식 투자 온라인 강의를 통해서도 말씀을 드렸죠. 수강생분들께서는 항상 그 과정을 매일매일 해보셔야 됩니다. 그리고 현재 시대를 이끌어가는 트렌드가 무엇이냐, 그리고 경기 사이클에 따른 다음번 강세 업종을 찾는 방법이 있어요. 현재 장세는 AI가 이끌고 왔죠. AI의 수혜를 직접적으로 가장 많이 받은 엔비디아를 필두로 반도체 업종 전반, 그리고 현재 반도체 업종의 빅사이클, 차트와 수급상으로도 반도체가 매우 좋은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대표 반도체 지수 ETF인 SOXX, 자, 현재 쌍봉이니까 위험하다라고 하시는 분들도 많아요. 쌍봉, 고점 자리일까? 아니면 신고가를 경신할 수 있는 자리일까? 뒤에서 제 생각을 말씀드려 볼게요. 삭스 ETF 같은 경우에는 이런 유명 반도체 기업들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AMD, 브로드컴, 엔비디아, 인텔, 굉장히 유명한 종목들이 다수 포진돼 있죠. 특히 이 중에서 AMD와 브로드컴은 52주 신고가를 내고 있어요. 이 52주 신고가의 의미가 굉장히 큽니다. 뭔가 강력한 모멘텀이 있지 않고서는 이 52주 신고가를 낼 수가 없거든요. 엔비디아 같은 경우에도 이미 지난 상승장을 이끌고 왔죠. 이런 종목들이 비중의 상당 부분을 차지하고 있다는 겁니다. 그리고 메모리 반도체, 마이크론, 특히 메모리 반도체 사이클을 제가 굉장히 좋게 보고 있는데 이 상위 10개가 59%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공통적으로 AI 이 산업의 수혜를 받는 기업들이라는 거, 그리고 공통적으로 AI 수혜에 따른 실적 상향 나타나고 있다는 점을 들 수 있어요. 자, 이 세 개 업체를 한번 볼게요. 엔비디아 월봉입니다. 엔비디아는 AI 산업의 수혜를 가장 크게 직접 본 유일한 대기업이죠. 이렇게 직접적으로 실적이 어마어마하게 급증한 기업이 없어요. AI 산업의 수혜를 직접 받았기 때문에 이런 형태의 차트가 나오는 겁니다. 이미 22년도 전고점은 가뿐히 넘었죠. 100달러대에서 470달러대까지 4배가 넘게 올랐습니다. 400%가 넘죠. AMD는 어떨까? 엔비디아를 지금 바짝 추격하고 있습니다. AI 수혜, 여기에 따른 실적 증가, 그리고 특히 신제품이 나오면서 최근에 가파르게 주가가 올랐어요. 아직 전고점에는 이르지 못했지만 최근 추세가 강하죠. 지난 전고점을 넘으면서 52주 신고가가 나 있는 상태. 브로드컴의 월봉입니다. 어마어마하죠. 딱 봐도 느껴지실 거예요. 월봉에서 이런 모습을 보여주고 있다는 것은 힘의 크기 자체가 다르다는 거예요. 자, 시티그룹에서 매수로 의견을 바꿨죠. 특히 VM웨어, 인수 승인이 중국에서 일어났죠. 실적 그리고 AI 성장의 수혜를 직접적으로 받고 있는 기업입니다. 시티그룹에서 내놓은 목표가 1200달러입니다. 지금 1072달러인데 상방으로 12%가 열리는 자리죠. 전고점도 가뿐히 뚫었습니다. 자세히 보면은 엔비디아를 시작으로 해서 AMD, 브로드컴, 릴레이 상승을 이어가고 있어요. 하나가 주춤할 때 다른 하나가 치고 나가고 이런 형태로 릴레이 상승을 통해서 반도체 지수를 견인하고 있다. 또 제가 반도체를 좋게 보고 있는 것 중에 하나가 마이클 버리가 반도체 숏을 쳤죠. 이 삭스 ETF 숏을 쳤는데 여기에서 쳤어요. 근데 지금 올랐죠. 손실입니다. 마이클 버리가 종전에 S&P 500 그리고 나스닥에 또 숏을 쳤는데 이것도 손실이었죠. 이것도 하나의 인간 지표로서 제가 반도체를 좋게 보고 있는 이유 중에 하나이기도 해요. 마이클 버리의 특징이 타이밍을 못 맞춘다는 거죠. 결국에 지나고 나서 보면은 테슬라도 그랬고 숏을 맞추긴 맞춰요. 근데 한참 지나고 나서 본인은 손절하고 나서 크게 숏이 옵니다. 2008년 글로벌 금융위기 때 숏을 쳐서 큰 돈을 벌었을 당시에도 몇 년을 존버를 했죠. 숏을 너무 일찍 친 거예요. 버리가 숏 치고 나서 일정 시간 동안은 안전하다. 이런 얘기가 나오는 것도 이유가 있습니다. 무엇보다 반도체 시장 규모가 AI 산업 발전을 필두로 해서 어마어마하게 성장하고 있어요. 반도체 시장 올해부터 내년 17% 상승, 큰 폭으로 상승이 일어난다는 거죠. 그리고 25년까지는 15% 상승. 특히나 메모리 반도체 시장은 어마어마합니다. 올해 마이너스에서 내년 66% 이상 성장한다. 25년에는 최고치를 달성할 거다. 주식시장은 선반영 시장이기 때문에 미리 이거를 반영할 거라는 거예요. 지금도 이미 선반영이 이루어지고 있죠. 지금의 상승도 어느 정도 선반영이 이루어지고 있는 과정이에요.
특히 AI 반도체 관련해서 메모리 반도체의 탑재량이 급격히 증가한다는 전망이 많죠. 제가 삼성전자 최근 영상들을 통해서 미래 주가에 대한 긍정적인 전망을 많이 말씀드렸는데 이미 외인 지분율이 53%까지 올라왔습니다. 자, 이때 21년 6월달 이때 수준까지 올라온 거예요. 외인들이 싹 팔았다가 다시 사모은 거죠. 특히 환율 고점에서 많이 물량을 모아나가기 시작한 겁니다. 특히나 삼성전자, 하이닉스 수혜가 기대가 되는 내년 한 해다. 그리고 반도체 장비 매출 또한 마찬가지. 작년, 올해 역성장이죠. 하지만 내년부터는 급증합니다. 전 공정에 걸쳐서 모두 최고치를 달성한다. 클라우드 시장 또한 어마어마해요. 자, 올해에서 내년 900조 원을 달성한다. 20%가 성장한 수치라는 거예요. AI 슈퍼컴퓨터 시장 또한 마찬가지. 2028년까지 무려 22%가 성장할 전망이다. 추이가 급격하게 올라간다는 걸 볼 수 있어요. 이 추이가 올해부터 내년, 내후년 급격하게 올라감을 알 수 있습니다. 제가 이 그림을 여러 번 보여드렸죠. 반도체 사이클이 바닥을 치고 올라간다면 주가는 미리 선반영해서 미리 올라간다. 내년과 후년의 성장세는 미리 선반영이 이루어진다는 거예요. 반도체 사이클이 바닥을 쳤을 땐 이미 주가가 고개를 쳐들고 있는 과정이다. 지금인 거죠. 특히 메모리 반도체의 수요 공급에 따른 반도체 사이클, 이게 지금 바닥권에서 턴어라운드 한다는 그 근거는 최근에 많이 말씀을 드렸어요. 재고가 감소하고 디램, 낸드 가격이 모두 올라가기 시작한다. 9월, 10월, 11월 턴어라운드가 이미 일어났다는 거예요. 이건 팩트다. 게다가 이런 수요 공급에 따른 사이클을 제외하고서라도 지금 AI의 빅사이클이 나오는 초입이죠. AI 산업이 급격히 발전함과 동시에 이에 따른 빅사이클이 나타날 수 있다. 이거는 PC 그리고 스마트폰이 나왔던 그 초입과도 비슷합니다. 단지 이 AI를 통한 기업 실적이 직접적으로 증가하느냐, 이게 관건일 거예요. PC와 스마트폰은 직접적으로 이게 기업 실적으로 바로 연결이 됩니다. 하지만 지금 현재 엔비디아 외 몇몇 기업을 제외하고는 실질적으로 기업에 자금이 들어가는 그 추이가 아직은 크지 않다는 거예요. 이게 지금 중요한 부분입니다. SOXX 월봉을 보면은 월봉이 굉장히 좋습니다. 이평선, 배열, 캔들 모두 다 좋고 월봉이기 때문에 중기 추세 이상이죠. 쌍봉이지만 중요한 거는 지금 여기를 넘느냐의 문제예요. 하지만 이미 이 지난 전고점은 넘었죠. 생각보다 이 고점을 뚫는 게 어렵지 않아 보인다는 거예요. 문제는 기술적 패턴상 여기입니다. 지금 현재 이런 상태인데, 자, 여기서 이 고점 있죠? 여기에요. 주가가 다시 여기 이렇게 깨고 내려와서 내려가면 생각보다 주가가 크게 빠질 가능성이 있습니다. 이 넥라인을 깰 가능성이 있다는 거예요. 하지만 그런 휩소가 아니라면은 생각보다 추세가 강하고 빠르게 나갈 수 있다. 그리고 SOXL, 삭스 ETF의 3배 레버리지 상품이죠. 이 상품 같은 경우에도 지금 월봉인데 지금 이평선들이 다 모여있는 걸 알 수 있어요. 역배열에서 지금 정배열로 가기 직전 수렴 과정이다. 지금 힘이 굉장히 많이 응축이 돼 있는 상태고 레버리지이기 때문에 빠질 때 더 크게 빠지죠. 한배 상품이 여기 전고점 부근에 와 있음에도 불구하고 3배나 레버리지 상품이었기 때문에 타격이 더 크다. 그래서 이제 겨우 중간 단계 왔습니다. 하지만 이 월봉이 괜찮아요. 추세와 모멘텀이 점점 모여드는 힘이 모이는 구간이고 전고점 넘어가기 시작하면은 추세가 강하고 더 빠르게 나갈 가능성이 있다. 자, 그럼 반도체 업종 주가는 얼마나 더 갈까요? 이게 한없이 계속 올라가진 않겠죠. 분명히 한계는 있을 텐데 그때가 언제일까? 지금 현재 반도체의 사이클 그리고 AI 산업 팽창에 따른 수요의 증가, 이건 어쩔 수 없는 팩트예요. 여전한 초입으로 보여진다. 하지만 중요한 거는 이 반도체 기업들의 밸류에이션, PER이 생각보다 많이 올라와 있다. S&P 500 같은 경우도 PER이 평균 이상이죠. 자, 보여드린 이 기업들이에요. 생각보다 주가 상승에 가팔랐기 때문에 밸류에이션이 평균보다는 다소 올라와 있다. 중요한 거는 아까도 말씀드렸던 실적이죠. 이 AI 산업의 팽창이 직접적인 기업 실적으로 연결이 될 것이냐, 엔비디아와 마찬가지로 실제로 기업 실적으로 연결되는 그 과도기에 있다고 생각하고 있어요. 하지만 AI 산업은 여전한 초입이다. 아직 갈 길이 멀다는 거예요. 주가 상승 요인이 있다면 불안한 요인들도 자리 잡고 있다는 거죠. 하지만 일단 지금은 제가 내년에 증시 상승이 적어도 상반기 정도까지는 나올 것으로 보고 있다고 말씀을 드렸는데, 그렇다면 이 반도체 업종도 같이 가겠죠. 이것만 도태되거나 하진 않을 거예요.
지수의 조정과 더불어서 가치 조정이 나올 가능성이 높다. 즉 당분간은 단기 조정이 있더라도 일단 상승 추세는 연결될 가능성이 높아 보인다는 말씀이에요. 우리는 일단 이걸 계속 지켜봐야겠죠. 그리고 우리 시간으로 내일 새벽 FOMC 회의가 있죠. 거기서 파월이 어떤 이야기를 하느냐, 점도표는 어떻게 나오느냐. 물론 CPI 지표가 예상치에 부합하게 나왔기 때문에 큰 무리는 없어 보입니다. 다만 고용시장이 지금 다시 강한 모습을 보여줬기 때문에 다소 매파적인 발언이 나올 가능성도 배제할 수는 없어 보인다. 일단 금리는 동결 가능성이 거의 99.9%입니다. 발언에 달린 거겠죠. 특히 삼성전자 같은 경우에는 지금 안티가 굉장히 많습니다. 안 좋은 이야기를 하시는 분들도 많은데 지난 영상들에서 말씀드렸죠. 삼성전자는 올라갈 때 굉장히 강하고 빠르게 올라간다. 하지만 그 기간은 매우 짧고 그 기간 외에는 지지부진, 조정, 횡보의 기간이 훨씬 길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급등 기간을 놓치면 다 놓칩니다. 이 짧은 급등 기간이 언제 나올지 모르기 때문에 이거는 결국 기다림의 영역인 거예요. 2, 3년에 한 번씩은 이런 구간이 나오기 때문에. 하지만 말씀드렸죠. 삼성전자 그 구간이 머지 않았다. 결국 이 사이클 플러스 AI 빅사이클, PC, 스마트폰, 자율주행, AI, 클라우드, 결국 반도체 산업은 이 모든 것으로부터 수혜를 받을 것이다. 캘리포니아 골드러시 때 금을 캔 사람보다 곡괭이, 수레, 청바지를 판 사람들이 돈을 더 벌었던 것처럼 반도체가 그런 존재라는 거죠. 코스피가 미증시보다 굉장히 약하죠. 하지만 삼성전자, 하이닉스가 강하게 치고 나가는 이런 시점이 오면은 코스피도 굉장히 강하고 빠르게 상승하는 구간이 올 수 있다는 거예요. 결국 기다림입니다. 좋은 종목, 좋은 산업, 좋은 시점, 타이밍, 공부를 통해서 찾는 방법 외에는 없어요. 고정 댓글에 링크 남겨드릴 테니까 제 손실 없는 주식 투자 강의를 통해서 많은 노하우 가져가시고 성공 투자하는데 큰 도움 받으시길 바라겠습니다. 긴 영상 끝까지 시청해주셔서 감사드리고요. 다음 시간에 더 좋은 영상으로 찾아뵐게요. 감사합니다.